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오늘 개막하는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오늘 또 시원하게 적중해준 일본 축구까지 이렇게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 데이터표 연승 기록들로는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뷔한 첫 해 3번, 그리고 작년에 4번 포함해서 제가 지금 방송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단 2조합으로만 10연승 이상 기록 7번을 기록해줬고요. 제가 오늘 숲TV 방송 공지에 올려드렸다시피 깔끔하게 증거들 투명하게 제가 그때 당시 기록했던 적중 게시글들까지도 깔끔하게 지금 박제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수익이 나야지만 연승 구간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해 3번, 그리고 이제 둘째 해 4번이었으니까 올해 저와 함께 이렇게 또 5번의 기록 한번 도전해보면서 건설적으로 베팅해보실 분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숲TV 형님들은 이렇게 패키지 단가 맞춰서 후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월 22일입니다. NBA 5경기와 그리고 오늘 제 주종목, 또 다른 주종목이죠. 미국 축구 3경기가 또 개막을 했습니다. 자, 그거까지 깔끔하게 해드릴 거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일단 NBA 영상 먼저 5경기 올려드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국 축구 13경기 영상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초 정도만, 이제 우리가 NBA 전반기 마지막 경기 요때 올 역배데이에 나홀로 올킬을 만들어냈고요. 후반기도 빨리 올킬을 좀 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틀 만에 이렇게 또 올킬 스타트를 해주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틀 연속 올킬 도전 구간이고요. 3일, 최근에 어떻게 보면 3일 중에 이틀이 올킬입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오늘 주간 1축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파티였는데도 배당 좋게 3.5배로 갖고 왔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10만원 베팅 해가지고 오늘 15만원 건져 온 거죠. 하루 만에. 그리고 오늘 국내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딱 한 조합만 드렸습니다. 바로 싹 다 올킬 박아냈습니다. 좋은 결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큼한 형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시카고 불스와 오늘 피닉스 경기, 가장 첫 번째 경기 NB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 경기는 그 새벽 경기입니다.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베팅 하실 분들은 미리 베팅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자. 자, 불스랑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직전 경기 피닉스 그 샌 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피닉스 감독이 부데놀저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미러키 이끌었던 감독인데 이 부데놀저 감독 치매 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지랄해가지고 경기 말아먹었습니다. 4연패고요.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은 4번 구간에 자꾸 볼볼을 쳐박아 놓고 쓰는 거야. 케빈 듀란트를 3번에 놓고 데빈 부커 빠졌다고 해가지고 1번에 2번을 투가드 형태로 그렇게 쓰다 보니, 피닉스 입장에서 사실 형들, 이 팀은 포스트가 기본적으로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의 임팩트가 좋은 팀들이지 이게 밸런스가 좋은 팀들이 아닌데, 부데놀저 감독은 자꾸 미러키 있었을 때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볼볼을 4번에 쓴 게 미러키 시절에 쿤볼을 4번에 썼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포스트에서 레인지를 잡아나가면서 어쨌든 외곽에서 듀란트 포함해서 이 슈터 자원들로 꾸려놓고 외곽을 때리겠다, 이런 형식으로 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비 안 된다. 저기 라인업이 수비가 안 되고 있으니 저 라인업을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정력이 또 썼다가 또 졌습니다. 샌안토니오한테. 결국 오늘 경기 볼볼 뺐고요. 케빈 듀란트 4번에 넣고 데빈 부커 복귀하자마자 2번에 박아 넣습니다. 정상적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시길이 뛸 수 있으면 웬만하면 조시길이 쪽 보시면 됩니다. 불스가 홈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이제 완성도로만 따지면 사실 피닉스가 낫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케빈 듀란트가 4번 내려왔고 이번에 데빈 부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스트 라인과 백코트 라인의 조화는 좋습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피닉스의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수비가 안 되는 게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지. 불스도 물론 수비가 안 되긴 합니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하면서도 많은 실점을 같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경기는 피닉스 보시는 분들은 오바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는 그 공대공, 그러니까 강대 강의 경기에서는 그냥 배당 많이 주는 쪽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싸리 역배를 받은 시카고 불스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불스 역배에다가 프랜슨 그리고 언더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데놀저 감독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정신을 차렸으니까. 자꾸 그 볼볼 4번 바꿔놓고 쓰는 게 그 쿤보 때문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볼볼을 쿤보처럼 쓰는데 그게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자, 다음은 피닉스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대 브루클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홈이랑 원정이 양팀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언더 찍고 보거나 그냥 패스해야 될 경기인데 홈 필라델피아 대 원정 브루클린입니다. 아주 좋은 경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있는 힘의 사이즈는 코어입니다. 코어. 그러니까 코어가 좋다. 기본적으로 육각형 팀이고 공수 밸런스 좋고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 마진이 그냥 뭐 적당한 팀. 그리고 뭐 주전 구간과 벤치 구간에 나름 그래도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루키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어떤 그런 조화도 좋은 팀. 그러니까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장점도 없는 팀이 현재 필라델피아다. 다만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는 야투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점값이 꽤나 좋아진다라는 거. 이게 필라델피아의 강점이고, 조엘 엠비드가 이제는 꾸준하게도 출전을 합니다. 정신을 차렸나봐요.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고, 제가 폴 저지 형들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전 경기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요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전에서 폴 저지를 4번에 두고 이제 조엘 엠비드 5번 이런 형식에서 4번 5번 라인에다가 좀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기 좀 크게 졌어요. 보스턴한테 이제 20점 차로 패배를 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보스턴이 3점이 너무 잘 터졌었어. 그렇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폴 저지를 4번에 쓰는 거 제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4번과 5번에 수비 밸런스 잡으려고 쓰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직전 이제 우리 형들 브루클린이랑 클리블랜드의 경기 다들 보셨죠? 우리 이제 초강승부 재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클리블랜드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자원 바로 닉 클래스턴입니다. 그나마 브루클린이 그렇게 클리블랜드한테 비볐던 이유가 여기야, 여기. 얘네 형들 경기하는 거 보셨죠? 답도 없습니다, 지금. 외곽에 볼 아예 안 돌고요. 오픈 3점 다 튕겨나가는 팀이 바로 브루클린이다. 그나마 디러셀이 지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외곽의 볼의 흐름이 그 정도라도 나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온 존슨이 또 1번이야. 그러니까 키온 존슨은 2번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그래도 슈터로 이제 뛸 때 나름 효율을 내는 자원이기 때문에 1번으로 뛸 때는 안 됩니다. 어쨌든 본인 혼자서 고득점도 불가능한 선수가 외곽의 볼의 흐름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직접력이 그나마 효율을 냈던 게 닉 클래스턴인데, 오늘 하필이면 4번 5번에 폴 저지와 조엘 엠비드가 있다 라는 점에서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압도할 수 있는 경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라는 팀을 제가 최근에 많이 기피했던 이유가 득점에 한계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넣어봐야 110득점이기 때문에 보통 야투 팀들을 만나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력이 보스턴 마인까지 드렸던 거고, 다만 브루클린은 100득점 이상 하기도 힘든 팀이고요. 그나마 홈 경기에서 100득점 이상 할 수 있긴 한데 직전 경기는 그마저도 못했고, 그리고 오늘은 원정 경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디러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100득점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필라델피아가 110득점만 충분히 해줘도 요거 이제 핸디캡이 10.5점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그 사이 어디 안쪽으로 딱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건 필라델피아 승리 그리고 마인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반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준점이 너무 많이 낮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브루클린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낮게 책정해 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바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덴버와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개그라 형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좋은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개그라 형님 자리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덴버랑 레이커스 경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덴버입니다, 여러분들. 네, 덴버고, 지금 제 방송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된 게 바로 이 팀 때문이죠. 지금 방송 꼬라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뭐 방송 키면 꾸준하게 세세리스 찍어줬는데, 이런 등신 같은 팀이 결국 2연속 악수 타임을 이제 조지게 되면서 말아먹었던 덴버가
그 한 골이, 정말 한 골이 뭐라고, 그죠? 한 골이 뭐라고, 정말 2번 연속이나, 그렇게 좀 속을 썩였고요. 자, 전체적으로 덴버란 팀은, 홈 경기에서는 사실 완전 다른 팀이 됩니다. 이게, 직전 경기가 이제 뭐 굳이 하나 아쉬웠다라고 한다면은, 샬럿이 잘한 겁니다. 덴버가 못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덴버가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24점이 나오는데, 직전 경기 129점을 넣었어. 그러면 평균 득점보다 5득점이나 더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백투백 원정인 샬럿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다.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덴버가 웨스트브룩을 일단 뺐습니다. 결국 웨스트브룩이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첫 번째 경기에서 효율을 많이 좀 못 보여주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볼 도는 게 좀 시원찮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자말 머레를 1번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형태로 라인업을 가지고 가는 지금 상황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웨스트브룩이 돈치치와 매치업 되는 것보다 자말 머레가 매치업 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고, 덴버 입장에서는 결국 홈 경기에서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 우리 이제 수비 안 할 테니까 너네도 너네 할 거야. 대신 우리는 3점 그리고 빠른 템포 2점, 많은 다득점 할 거야. 이게 덴버의 또 이제 그거긴 하죠. 컨셉이기도 하죠.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가 오고 나서부터 물론 다득점 팀이 됐습니다. 하드 스코어링 팀은 맞긴 한데, 문제는 돈치치가 아직까지 감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 컨디션도 100%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해야 될 오스틴 리브스도 사실 돈치치랑 아직까지 합이 좀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 아마 포스트에서 게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좀 미루어 보았을 때 레이커스의 득점 한계가 분명 좀 있어 보인다. 물론 저득점까지는 안 보입니다. 한 110점대 후반대에서 120점까지는 그래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덴버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다만 결국 득점 대 득점이라고 한다면 덴버가 더 많은 득점을 넣는 것은 당연하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덴버가 한 120대 중후반, 그리고 레이커스가 110점대 후반 아니면 120대 초반 정도, 요렇게 나올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240을 받은 데는 뭐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뭐 까딱 잘못하면 한 쿼터에 뭐 7, 80점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오버 흐름 보면서 덴버 일반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핸디캡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돈치치라는 자원을 데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돈치치가 언젠간 살아날 건데, 사실 덴버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돈치치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핸디캡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핸디캡까지는 좀 못 보겠다라는 점에서 요거 핸디캡은 레이커스 주겠습니다. 덴버 승, 레이커스 프랜승, 오버, 이렇게 세 가지 구간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타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백의 휴스턴이죠. 백투백의 휴스턴인데, 일단 오늘 미네소타전에서 다득점을 했어요. 이게 뭐 어쨌든 휴스턴 입장에서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에는 볼의 흐름이었잖아요. 볼의 흐름이 계속해서 외곽에서 막히다 보니까 결국 휴스턴이 다득점을 하지 못했고, 수비적으로만 게임을 임하다가 결국 게임을 말아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어제 그 라인업을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딜런 브룩스를 3번이 아니라 4번에 쓴다라는 거는 1번부터 3번까지가 사실상 3가드의 형태다. 그리고 휴스턴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그 우도카 감독이 열받아가지고 주전들 다 뺐다 그랬잖아. 그게 야투가 너무 안 터졌어, 외곽에서. 그러다 보니 휴스턴이 이번에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나름 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직전 경기 3점, 어제 3점이 50%가 터졌어요, 홈 경기에서. 그만큼 휴스턴이 오랜만에 외곽에서 흐름을 잡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벤블릿이 내일 경기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또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건 그렇게 볼게요. 벤블릿이 만약에 출전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버를 보겠습니다. 다만 벤블릿이 만약에 출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휴스턴 일반승, 그러니까 똥배긴 한데 그래도 그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왜냐면 유타 프랜승을 보기에는 유타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얘들 탱킹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오클라호마한테 무너질 때도 보시면은 막판에 게임을 던지더라고, 얘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타는 프랜승이든 역배든 뭐든 접근하기 어렵고, 그냥 휴스턴 일반승 아니면 벤블릿 나오면 오버 정도, 이렇게 참고해서 베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포틀랜드 마지막 샬럿 경기 하고 바로 유튜브 끊어서 올려드리고 미국 축구 13경기 전 경기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가능하겠죠? 아까 그 덴버 때 질문이신가? 덴버가 승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것도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은근히 이제 르브론이
클러치 히터가 되기 때문에, 히팅이 되기 때문에 덴버처럼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클러치 히팅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디에런 팍스나 이런 애들 있으면 좋죠. 자, 포틀랜드랑 샬럿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샬럿이었어요. 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원정 백투백에서 최근에 3년 동안 한 번도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 때 득점을 더 했던 적이 없었었는데 직전 경기 때 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커스 원정에서 100득점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덴버 원정하고 이제 115득점을 했던 샬럿이었는데 일단은 샬럿 같은 경우에도 원정 연전이에요. 지금 이제 원정 6연전이고 9연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에 라멜로 볼을 안 썼습니다. 오늘 경기 쓰려고. 자, 그때 이제 라멜로 볼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는 체력 상태가 아마 좋을 거야. 그리고 뭐 브리지스가 직전 경기 보셨겠지만 너무 잘했어요. 그죠? 다만 브리지스를 너무 많이 썼어. 이 개 쌍놈의 새끼들이 덴버 어떻게 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아니, 어차피 게임 끝난 건데 왜 자꾸 브리지스 왜 자꾸 쓰냐고. 꾸역꾸역 쓰다가 결국 경기 막판에 1분 남기고 나갔나 약간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라멜로 볼이 오늘 뛸 수는 있지만 문제가 슈터가 없습니다. 그나마 브리지스가 뛴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얘들은 가드라인, 그러니까 슈터라인 형태인데 포틀랜드는 기본적으로 3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단단한 포스트 형태입니다. 클링언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워낙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 상대로 그래도 나름 쇼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높이와 그리고 그랜트의 가로 수비를 뚫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포스트 한쪽보다는 외곽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정 연전에다가 지금 슈터까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결국 라멜로 볼 혼자서 미친 고득점을 하지 않는 이상 오늘 경기 샬럿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겠고요. 포틀랜드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홈 경기에서 어쨌든 강점이 있는 팀이다. 물론 직전 경기 이제 레이커스한테 졌던 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에 유독 강한 팀들이 있다. 뭐 애틀랜타나 포틀랜드처럼 기본적으로 경험치가 떨어지는 팀들한테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다 보니 상성적으로 좀 아쉬웠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 클러치 히팅 부분들 다 밀리면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사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샬럿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틀랜드가 최근에 뭐 역배 5연속 역배 그다음에 뭐 10연속 프랜승 대부분 다 홈에서 기록했던 또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 있다라고 보겠고요. 마인승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포틀랜드 승 그리고 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반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샬럿의 부진 한 번만 더 예측해보도록 할게요. 샬럿이 지금 원정 연전에서 잘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아무리 야투팀이라고 하더라도요. 야투팀인데도 3점 효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효율의 팀은 아닙니다. 자, 일단 요까지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겠고 한 번 더 안내 드리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전반기 막판 올킬하고 후반기 스타트 올킬 했습니다. 오늘 주간 어려웠지만 3.5배 가지고 왔고 역시나 국내 경기는 싹쓸이 올킬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같이 가보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숲TV 생방송 놀러오시면 제가 전체표도 띄워드리고 또 제가 괜찮아 보이는 구간들도 몇 개 또 잡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미국 축구 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나나라님 별풍선 777개 적중. 아이고 우리 또 라나나라 형님 또 777개 너무 고맙습니다.